희곡의 세 번째 주 첫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희곡의 역사를 배우면서 그리스와 로마로 이어지는 그 희극과 비극에 대한 이야기, 또 특별한 어떤 작품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중세로부터 어떻게 연극이 시작됐는지, 유럽에서 연극이 시작되면서 그것이 영국까지 와서 어떤 형식의 연극들이 시작되고 발전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먼저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면 medieval이라고 써 있는 부분부터 시작합니다. 중세를 medieval이라고 하죠. 중세가 시작되면서 교회가 성경 이야기를 무대에 올리는 것이 연극의 이제 시초가 됩니다. 이것을 liturgical drama라고 합니다. liturgical 하면 예배와 관련된 그런 뜻이죠. 예배 때 쓰기 위하여 성경 이야기를 극화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주고 이런 행사로서의 그 드라마를 공연했습니다. 그것은 annual celebrations라고 해갖고 연중 행사인 거죠. 교회는 교회력이라고 달력이 있습니다. 뭐 부활절, 뭐 크리스마스는 말할 것도 없고 각종 성경에 나와 있는 일자에 따라서 교회에는 행사가 있는데 그때마다 그 행사를 활기차게 하기 위해서 연극을 올리고 어떤 성경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들고 이런 그 공연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최초의 어떤 샘플이 있다면 이스터, 그 부활절날 했던 그 노래와 같은 연극, Whom do you seek? 이렇게 누구를 찾느냐? 이것은 예수의 무덤 앞에서 예수의 시신을 찾는 여인들에게 나타난 부활한 예수가 한 말이죠. 누구를 찾고 있느냐? 이런 것이 제목이 돼갖고 부활절 이야기를 담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뭐 925년이니까 중세 초기 정도 되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와 로마 시대가 끝나고 이제 고대로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의 그 거의 1000년 가까운 기간 동안은 기독교 중심의 세상이 됐기 때문에 오직 성경 중심의 이야기만 가능했던 거죠. 문학도 별 기록이 없고 그다음에 뭐 인간을 즐겁게 하는 쾌락적인 요소들은 다 배제되고 가장 발달한 게 그 시대에는 신학입니다. 신학, theology.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가 많이 나오고 그들이 쓴 신학 대전이 지금도 읽힐 정도로 아주 기독교적 사상은 많이 발달했는데 문화적인 것, 또 문학적인 것은 굉장히 뒤처져 있었죠. 그래서 암흑기라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AD 10세기경 900년대는 맞는데 그때 이제 그 프로스비타라고 하는 독일에서 태어난 여성 작가가 연극을 씁니다. 6편의 연극을 라틴어로 쓰는데 그것은 로마 시대의 코미디, 그 테렌스의 그 코미디를 본따서 만든 연극입니다. 당연히 주제는 종교적인 주제입니다. 종교적인 주제를 가지고 연극을 썼죠. 이것이 유럽에서 최초의 여자 극작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프로스비타라고 하는 독일 태생의 여자고 The first identifiable Western drama of the post-classical era. 고전 시대 이후에 서양에 있는 드라마 중에서 최초로 드라마라고 칠 수 있는 것을 여성이 지은 것입니다. 이렇게 드라마, 중세 드라마의 시작은 여성 작가로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주제는 당연히 기독적인 것이고 뭐 특별히 이런 작가를 우리가 읽을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지식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여성 프로스비타라는 사람의 작품도 900년대에 쓰여졌는데 언제 발견되냐면 1501년에 발견이 돼요. 1501년. 그렇게 해서 서양 최초의 연극 또 최초의 여성 작가라는 이름을 그 사람한테 붙인 겁니다.
그 이전에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진행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프랑스와 독일에서 late medieval age죠. late middle ages. 중세 좀 후기에 가면 작품들이 많이 나와서 그때 있던 것들은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역시 religious drama라는 말을 또 붙여요. 거의 종교적인 행사로서의 드라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어떤 내용들이 주로 나오냐면 미스테리 플레이, 여러분 이런 용어는 외울 필요가 있어요. 미스테리 플레이스. 이게 신비스러운 연극이라는 뜻인데 그 미스테리라는 말이 원래는 성경 이야기를 말할 때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그것을 미스테리라고 하기 때문에 미스테리 플레이라고 하면 그 성경에서 기적이 벌어지는 것을 극으로 만들어 갖고 공연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패전트라고 하면 이것도 뭐 행사, 무슨 종교적인 행사 이런 데서 연극을 하는 그런 작품들입니다. 또 세컨드 셰퍼드 플레이라는 것도 이제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인데 그 미스테리 플레이의 유명한 작품을 하나 고르라 그러면 바로 The Second Shepherd's Play. 그러면 이것은 보통 양떼들을 모는 목동의 이야기면서 그걸 어떻게 연결을 시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을 때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나고 구세주가 태어났다는 안내를 하죠. 통보를 하죠. 그때 목동들이 예수를 찾아가서 경배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셰퍼즈라는 이 연극은 보통 들에서 이제 양을 치던 목자들의 이야기야. 누가 양을 훔쳐가서 그 집에 가서 뒤졌더니 애기 눕혀놓는 요람에다 양을 감춰놓고 자기 애를 금방 태어난 애기라고 속이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애기가 양이라는 게 드러나갖고 뭐 하여튼 난장판이 벌어지고 그런 식의 그 목동들의 이야기면서 그 목동들이 어떤 천사의 고지를 받고 예수 탄생의 장소로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극화했으면서도 뭐하고 연결짓냐면 종교적인 것하고 연결지어서 예수의 탄생과 목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연결을 짓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면 나오죠. 마크라는 친구가 양을 훔쳐가지고 his newborn child asleep in a crib, 아기 침대에서 잠자고 있다고 새로 태어난 아기가 그렇게 속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it ends when the shepherds from whom he has stolen are summoned to the nativity of Jesus. nativity 하면 예수의 탄생이라는 뜻이에요. 대문자가 붙이면 nativity 하면, 여러분 네이티브 스피커 할 때 네이티브가 태생이라는 뜻이야. 탄생과 관련된 단어니까 nativity 하면 예수의 출생, 예수의 탄생. 그 목동들이 예수의 탄생된 장소로 이제 불려가서 경배하고 선물을 갖다 드리고 뭐 이런 이야기가 또 진행됩니다. 이런 게 미스테리 플레이라면 모렐리티 플레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렐리티 플레이. 아마 처음 시간에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연극의 종류를 얘기하면서. 도덕극이라고 하는데 추상적인 캐릭터들이 등장해갖고 뭐 선, 악, 뭐 탐심, 질투, 뭐 증오, 그다음에 좋은 거 사랑, 희망,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선 이런 것이 캐릭터가 돼갖고 무대 위에서 서로 선과악이 대결하는 그런 것을 모렐리티, 도덕극이라고 이제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good deeds, 선한 행실, 지식, 또 힘, 뭐 이런 것이 인격화가 돼갖고 무대 위에서 도덕적인 이야기 이런 것을 펼칩니다. 가장 중요한 작품이 Everyman이에요. Everyman. 이것도 모렐리티 플레이의 대표자로 생각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우리가 지나가면서 알아도 됩니다.
하이브리드 모랄리티라는 말이 있죠. 하이브리드. 그래서 뭐 자동차에 붙이는 하이브리드가 무슨 뜻이냐면 도덕극이면서 그 성과 악이 대결하면서 끝내 악을 진멸하고 죽음으로 끝나는 비극. 그래서 이것을 비극이 시작되는 시초적인 연극이라고도 합니다. 하이브리드 모랄리티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렇게 웃기는 얘기도 막 포함되어 있고 성과 악이 싸우는 도덕극 같은 모습도 보이면서 마지막에 비극적으로 끝난다 해갖고 하이브리드라는 말을 붙였죠. 이렇게 중세 시대가 끝나고 이제 셰익스피어 시대인 엘리자베스 제코비안 연극이 도래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셰익스피어 시대에 우리가 가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다 뺐어요. 셰익스피어가 가장 그 시대는 중요한 작가였고 고대에서 클래식한 자료에서 그 연극의 어떤 원칙을 배워온 셰익스피어가 그 시대에 돌고 돌던 이야기를 가지고 자신 나름의 오막극이라는 위대한 연극으로 창조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때 연극은 최절정을 이루고 무지 많은 발전을 합니다. 그때 뭐 유명한 인물로는 크리스토퍼 마를로가 있죠. 벤 존슨 있죠. 뭐 토마스 미들턴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뭐 역사극도 쓰기도 하고 인간의 어떤 감정을 가지고 보편적 감정을 드러내는 그 연극을 이제 완성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대죠. 자,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레스토레이션이라고 그래갖고 왕정 복고기의 코미디인데 이 시대는 코미디로 유명한 시대예요. 자, 왕정 복고가 뭡니까? 1660년 찰스 2세가 프랑스의 망명에 있다가 영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왕이 되는 것을 왕정 복고라고 합니다. 회복되는 거죠. 영국은 왕을 한번 죽였기 때문에 찰스 1세라는 왕을 1600년도 초반에 죽였기 때문에 이제 왕이 없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공화정이 생겨갖고 올리버 크롬웰이 영국을 통치했는데 올리버 크롬웰은 완전히 청교도주의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기도만 하고 술집 문 닫고 극장 폐쇄하고 도덕적으로만 종교적으로만 살라고 강요를 했어요. 그러니 왕이 없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이 공화정이 되고 나니까 삶이 더 피폐해진 거야.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런 세월을 지나다가 이제 안 되겠다. 올리버 크롬웰이 죽고 아들도 죽고 하자 왕을 다시 부르자 하고 프랑스에 있던 목 잘라 죽었던 찰스 1세의 아들인 찰스 2세가 돌아올 때 대대적인 환영을 합니다. 그때 다시 왕정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엘리자베스 여왕 2세가 영국에 있잖아요. 왕을 한번 죽이고 없애놓고 나니까 이제 왕을 없앤다는 것은 영국 역사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야. 한번 해봤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상징적으로지만 영국 여왕을 모시면서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시대착오적이죠. 21세기에 누가 왕이고 누가 여왕이야. 그죠? 그런데 지금도 영국은 그러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시사영어 수업에서 메간과 해리가 이번에 그 인터뷰한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왕실에 대한 인터뷰, 인종차별적인 것, 뭐 그들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왕실의 그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것을 공격한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온 내용들을 신문 기사로 읽었는데 재밌어요. 혹시 여러분 관심 있다면 이 유튜브에 그 올라와 있는 시사영어 기사를 같이 봐도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왕정을 복구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흥청망청 그 올리버 크롬웰 시대하고 또 다른 삶이 돼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먼저 발달해요? 연극이 발달하고 인간의 모든 쾌락적인 것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집도 문 열고. 그러면 연극은 어떻게 변하느냐? 셰익스피어의 아주 전통적인 결혼 중심의 어떤 연극에서부터 이제는 바람 피우는 연극으로 바뀌어요. 레스토레이션 드라마는. 그래서 코미디죠. 그리고 코미디 오브 매너스라는 풍속극 같이 그 시대의 어떤 위선이나
뭐 비리나 이런 것을 풍자하고 조롱하는 그런 연극이 굉장히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나오죠. After public theater had been banned by the Puritanism. 청교도 정권에 의해서 극장이 폐쇄된 이후에 reopening of the theaters. 1600년에 다시 극장이 열면서 잉글리시 드라마의 르네상스가 시작됐다. 다시 문예 부흥과 같은 연극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레스토레이션 코미디는 뭘로 유명하냐면 sexual explicitness, 성적으로 굉장히 노골적인 것, 또 도시적인 것, 그리고 코스모폴리탄 위트, 이건 뭐 세계적인 재치라고 하는데 그 코스모폴리탄 위트가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up to the minute topical writing, up to the minute topical writing 하면 바로 그 시대에 있었던 시사적인 것을 바로 연극에 올리는 거야.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연극에 올라간다든지 뭐 세월호 사건이 연극에 올라간다든지 하면서 그 시대에 있었던 것을 바로 토픽으로 삼아서 연극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막 플롯도 복잡하고 얽히고 설키고 사람 간의 막 관계가 막 서로 그 굉장히 난해한 관계를 맞아서 나중에 다 풀어지는 그런 드라마를 만듭니다. 이렇게 영국의 레스토레이션 코미디는 하나의 어떤 큰 덩어리를 만들어서 엘리자베스 시대의 셰익스피어 연극과 비교되는 레스토레이션 코미디가 됩니다. 이렇게 쭉 그 시대가 지나갑니다. 이렇게 지나간 다음에 레스토레이션 후반기에는 뭐 드라이든, 위철리 이런 이제 연극 극작가들이 나와서 딱딱하고 재미없는 연극들을 만듭니다. 근데 위철리의 The Country Wife는 이제 재밌어요. 그런 이제 유명한 작품도 하나씩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뭐 야하고 좀 난잡하고 그런 식으로 셰익스피어 시대하고는 또 다른 성격을 드러냅니다. 레스토레이션 드라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콩그리브의 Love for Love, The Way of the World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 제목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모던 드라마로 포스트 모던으로 넘어옵니다. 우리가 고대로부터 그리스 로마, 중세, 그다음에 엘리자베스, 레스토레이션 이런 걸 거치면서 현대까지 왔는데 현대 연극은 사실 그런 모든 전통을 다 등에 업고 새로워지는 그런 장르를 말합니다. 이렇게 변한 연극이 눈에 띈 것이 19세기에 이제 나오는데 바로 누구냐면 노르웨이의 작가 입센입니다. 입센. 헨릭 입센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정말 사실적인 현실적인 리얼리즘에 대한 연극을 써요. 뭐 1800년도 1870년도경에 나온 작가인데 이 사람이 이제 현대 연극을 시작했다고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을 The Father of Realism, 리얼리즘의 아버지라고 불리울 정도로 이 사람의 연극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는 안 나오죠. Doll's House, 인형의 집이라는 연극입니다. 이것은 1870년대 노르웨이의 그 여자의 삶, 남자의 의존된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이면서 그 갈등이 일어나고 그 갈등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다루는 연극입니다. 남성 위주의 세계였죠. 여자가 은행에서 대출도 못 받고 체크에 사인도 할 수가 없어. 남편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유럽도 여자들은 별로 사회적으로 활동을 할 수 없고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회였다는 겁니다. 전업주부의 삶으로서 이 노라라고 하는 주인공 여자가 노라.
남편의 건강 때문에 이탈리아에 여행을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은행에 가서 사인을 위조하고 남자인 것처럼 자기 아버지의 사인을 위조해 갖고 돈을 대출받아서 이탈리아 여행을 갔다 와요. 그러면 남편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남편 몰래 돈을 빌린 것 때문에 약점이 잡혀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인 의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여자들은. 그런 문제점들을 벌써 1870년대에 다뤘다는 점에서 굉장히 앞서가는 연극이고 리얼리즘을 시작한 연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돌스하우스라고 말했냐면, 인형의 집이냐면 여성의 삶을 인형처럼 집안에서 그냥 놀이개로 존재하는 그런 삶, 그런 것을 그린다고 해서 돌스하우스라고 말을 합니다. 현대적인 드라마고, 이게 그 당시에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2006년에는 뭐 한참 지난 뒤지만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공연된 연극으로 인정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셰익스피어 다음으로 제일 많이 공연되는 게 입센의 A Doll's House예요. 여러분도 시간 나면 이런 연극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뭐 영어로 번역된 것도 있을 테고, 뭐 우리말로는 당연히 번역된 게 있겠죠. 그런 걸 보면 이게 1800년도에 이런 연극이 나왔다. 그러면서 이제 현대극이 시작되고 어떤 사실주의가 시작되고 지금 우리가 보는 연극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 연극의 역사를 지금까지 쭉 봤는데 첫 시간,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읽어야 하는 아울타운의 작가 썬튼 와일더의 인트로덕션으로 시작해서 새로운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